점점 떨어지고 뭔가 그 지원을 해주면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지원에 대한 문제 아니면 그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를 뭔가 다시 한번 바꿔야 할 시점이 오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보육원 시설 확충 그러니까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이런 걸 하지만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괴리감은 좀 이제 많은 확충은 됐지만 이제 직장 내 이런 옛날 10년에 비해서는 그 시설들이 많이 보완은 됐지만 그거에 대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임신, 육아,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이익 해소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 시설 투자 이것도 뭐지 CPTEC 이 기법도 시험에 저번에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세티드. 이것도 기숙사 저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세티드. 이거 기본계획 땅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문제 안전 설계 기법. 세티드. 뭐라고 그래요? 계속 CPTEC. 이제 그런 지원 사항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문제점으로 보자면 이제 전시용 이제 보여주기 시설 그런 이제 지원에 대해서 이제 한정이 돼 있고 예산 확보 실행을 하지만 그 담보 능력에 좀 부족한 부분 뭐 남녀 평등 성별에 관한 요즘 세대 갈등 남녀 갈등 하는 갈등들이 유발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담아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실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 이제 구조적인 비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혼합을 해서 좀 더 개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밤길 안심기가 가로등 설치, 에스코트 서비스, 뭐 요즘 이런 것도 뭐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한다는 그런 뉴스도 보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신장 여성의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절대 명제의 이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이나 시설적 지원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행동에 좀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소극적으로 뭐 하라 캠페인 아무리 해도 이제 법 이런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진짜 강력한 법으로 규제를 해야지 또 사람들이 따르고 그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그런 큰 문제인 육아, 보육, 안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직 개선이 이제 좀 전제되어야지 좀 더 여성 친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나. 근데 참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가. 아기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엄마랑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보육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걸 너무 사회적인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런 인권이라든지 엄마에 대한 부모 그런 같이 있어야 할 그 권리들이 박탈당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혼합을 해줘서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지원이죠, 지원. 그러니까는 경력 단절의 것도 제도적으로 지급해가지고 정확히 얼마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뒷받침이 돼야지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거를 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경력 단련돼서 당장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보급을 뭐 주기도 그렇고 다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신입사원을 뭐 사원을 더 뽑아서 확충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다시 오려고 했을 때 육아 휴직이라는 게 끝나고 왔을 때 자기 자리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도적으로 이게 좀 뒷받침이 안 되고 나는 그 신입사원 채용 물론 이것도 문제가 좀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진짜 예전에 신입사원 채용 진짜 거의 몇 년간 없어버렸잖아. 그랬는데 PT 점수에 가점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너도나도 신규 채용을 이제 꾸준히 또 요즘 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에 보니까 아 진짜 이것은 뭐 이렇게 제도적인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보면서 세상 못해. 그러니까 PP 점수에도 이제 신입 점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당초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지도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여자들이 이제 뭐 임신하고 육아 때문에 잠시 휴직을 하는 동안에 신입들을 채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자 이거 정책을 또자면 또 이쪽이 피해를 보고. 풍선효과처럼 한쪽으로 누르니까 한쪽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도적인 것도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법률도 개정이 돼야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뭐 참 그 한 달에 육아 뭐 그 비용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러긴 하는데 물론 이제 받으면 좋긴 한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는 그 임신 여성 그 저거 육아휴직 써주면 PQ 점수에 가산점 준다면 임신 좀 하라고 임신 좀 쉬시라고. 진짜 여러 보면 진짜 그렇게 하면은 단순히 신입만 왜 PQ 점수를 올려주자고. 임신한 여자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나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나갔으니까 좀 가산점 좀 해준다면 사실상 그렇죠. 진짜 그런 부분이 진짜 그렇게 돼야 기업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런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을 했고. 옛날에 이런 그런 용어 자체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주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80대 중년의 우리 남성들은 진짜 천밥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러고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좀 하나인 것 같고 이제 진짜 청장년층 이걸 뺐나 하는 이제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 이거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시대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이제 고령화 노쇠화된 농촌 인구 가구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 이제 적정 이하의 이제 투준이 인구가 그 지속되면은 너무 적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반 시설의 공급이 이제 차질이 필요 없어. 지역적인 집중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서 통합 지원을 도모를 좀 해야 되는 집중과 선택 그런 부분이 이제 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거 근거 법령을 찾아봤더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너무 길어.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추진하게 이제 근거법이 되겠고. 이제 추진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이제 추진 방안이라고 해봤자 이 시골 이제 곳곳에 뭐 얼마나 뭐 거기에 뭐 크나큰 지원이라든지 뭐 추진을 할 수 있는 건 좀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마을 회관을 활용해서 공동 이용 시설을 이제 확충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좀 보완을 해주고 이제 노후주택 그런 정비 그리고 도로 기반 시설을 뭐 새로 이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있는 것을 좀 더 개선을 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통합적인 이제 주거단지를 이제 같이 통합적으로 엮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형성을 시켜서 이제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지역적으로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제 인위적인 이제 주택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생할 우려가 되면서 이제 기존 주택은 공실이 공가 그리고 낙후도 짓는데 그 미관이 이제 점점 훼손이 돼가는 이제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돼가는 한쪽이 이제 집중화 시키면서 주변으로는 이제 좀 뭔가 다 낙후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롭게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이제 혼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을 회관 중심으로 이제 모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거주는 개별 주택에서 하는 부분적 이제 공동체로 이제 필요할 때 마을 이제 낮에는 마을 회관에서 영위를 하고 같이 요즘에 이제 점심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드시고 하던데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노령화에 따라서 이제 의료 지원, 행정 지원에 대한 집중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의료 지원은 정말 살고 싶어도 시골에 살고 싶어도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맨날 그런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때문에 시골에 못 가는 것도 좀 은근히 많이 있고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도 다 예전에 이장들이 또 했는데 이장들도 이제 어르신들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또 힘든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 부분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좀 집중화해서 좀 유도시켜주고 가수화로 인한 불안감 해소, 암만 해도 이제 주변들의 이제 점점 없어지면 그거에 혼자 남는 애로움, 불안감, 이제 정서적 유대감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짜 우리 시골에 가다 보면 10년 후, 15년 후는 정말 누가 사람들이 있는가, 누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농업 등의 이제 1차 산업이 이제 어떻게 쇠퇴되면서 발생하는 농촌 지역의 가수화 그리고 이제 노령화는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이고 이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 이용 시간 그걸 이용해서 상대적인 집중을 유도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이제 최소 조건으로 유지하고 이제 더 이상 확대는 이제 무리고 농가주택 대량의 실질적인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참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 이제 농촌 지역을 어떻게 살리냐 이런 부분이 이제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10년 후, 15년, 20년 후에는 정말 농촌은 다 망해가지 않을까. 아무리 기초원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의 이제 한계가 좀 이제 2020년이죠. 저도 아무튼 참 걱정이야 이거 진짜.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을 제가 짜집기 식으로 예전에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근린 주거 이론 있잖아요. 근린 주거. 네, 근린 주거 뭐냐면은 그 단지 내 근린 주거 이론 중에 뭐냐면은 그 주변에 농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농지를 확보하고 그 농지는 공유화하죠. 공유화. 그 그리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뭔 생각이냐면은 시골에서 연립주택식으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농촌 마을을. 그리고 주변에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집들은 공가나 그것들은 다 앞에도 이제 제가 보니까 도시농업처럼 땅을 계약해가지고 거기 땅을 폐가는 없애버리고 거기를 녹지라든지 어떤 작물 재배로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 이제 이주해오는 그쪽으로 주택으로 연립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분들한테 건물은 공공에서 지어주고 그 공공 주변으로 어떤 농지를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영농
대신 해주는 그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땅을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그 사람한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존에 살고 있던 땅이라든지 이런 걸 대통하는 거죠. 그 주변 땅으로. 그래서 그 마을 주변으로 다 농지화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이제 건물들을 다 저거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집단화할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노인분들이 여기저기 막 따로 떨어져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그 사회적 교육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 뭐야 저기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드려야 할 비용들,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사실 너무 도서 지역에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럼 그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 지금 그 군 단위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군에서 이렇게 집단화할 수 있는 주거를 짓고 그 주변으로 어떤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이제 그 농경지는 이제 거기 이주해 오시는 분들의 기존 살고 있던 땅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것들을 환원을 하는 거죠. 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땅들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씩 이렇게 나눠질 거니까 자기들 땅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농회사나 이런 데서 대신 하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그 대토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용 없이도 좀 집단화해서 살 수 있고, 또 이게 집단화가 되면 그 조그만한 그 근린생활 시설로는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은 의원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조그만한 슈퍼라든지 이 정도까지만 있어도 주거가 좀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또 뭐야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의료라든지 이것도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나 우리 그때구나. 아니 조금 경비해야 돼. 경비 했어. 할 수 있어요. 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맞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저기 연결이 있죠. 아. 그죠. 현장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인데 나중에 한 10년 후에 진짜 농업회사 하나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업회사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임대를 주고 싶어도 이제 농사짓기 싫고 놀리기는 싫고 안 되고 뭔가 그런 영농회사 나중에 하나 차려가지고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농회사 뭐 이런 것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몇 집 안 사는 데도 많아요. 주변에 그치. 농지는 많이 있어. 그게 많네 진짜. 네, 많이 있는데 집은 몇 집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외부에 있는 자식들이 용농회사 그런 데 의뢰해가지고 대신 땅을 짓고 뭐 쌀로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알아서 근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해도 엄청